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북 사업을 추진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의 대북 사업 추진 배경에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이 대표의 정치적 승부수가 있었고 이를 위해 쌍방울이 나선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스마트팜 조성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8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북한에 보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일단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회장이 대북 사업에 합의하고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초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가 풀릴 기미가 없자 합의서 체결을 주저했지만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가 잘 되면 쌍방울도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합의를 종용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쌍방울은 그해 5월 북한에 1억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면서 주요 내용을 경기도에 사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는 대북 사업에 강한 우려감을 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8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당 민경선 도의원은 평화부지사에 검증되지 않은 인적 네트워크로 사고가 터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같은 당 신정현 의원도 북한과 정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질책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의 독단적 대북 사업 추진 배경에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이 대표의 정치적 승부수가 있었고 이를 위해 쌍방울이 나선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검찰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쌍방울 측의 대북 로비 사건과 무관한데도 경기도와 자신을 관련시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서 해운 운임이 폭등하자 조선업계도 그 덕을 봤습니다. 발주가 늘며 향후 3년치 일감을 확보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일할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작년 여름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파업을 계기로 조선업 숙련공 부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정부가 외국 인력 2,000명을 긴급 수혈했지만 향후 5년간 4만 명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조선업계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김장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표적 해상 운송 운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지난 3일 기준으로 1,006선입니다. 1년 전보다 80% 급락하며 코로나 기간 특수를 누린 해운업계 시황이 둔화하는 양상입니다. 운임이 떨어지면 해운업체들의 선박 발주량도 줄기 때문에 조선업계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조선업계는 이미 3년치 넘는 일감을 확보해 최근 해운 시황 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관 차단으로 액화 천연가스 LNG선 수요가 늘어 수주량을 채우는 데 한몫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선업계 발목을 잡는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작년 여름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파업을 계기로 불거진 조선업의 숙련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국내에 배를 만들 수 있는 인력은 작년 7월 기준 9만 명, 2014년 20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정부가 급히 외국 인력 2,000명의 비자를 발급해 현장에 급파하기로 했지만 태부족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업계는 경쟁력 유지를 위해선 5년간 4만 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도입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선사들이 지금은 좀 성과도 많이 올랐고 근로자들한테 충분한 임금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할 수 있는 시점이 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와 조선업계는 원청과 하청 간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이로 인한 임금 격차 완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선보겠다고 했죠.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를 열고 화물차 운송시장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폐지하고 화주를 처벌하지 않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합니다. 화물차 면허 총량이 정해진 점을 이용해 번호판 대여업을 해오던 지입회사들의 퇴출도 추진하는데요. 또 운수사와 화물차주 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유류비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덕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안전운임제를 손보겠다고 한 정부가 이 제도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합니다. 화주와 운송사 간에는 적정 임금 가이드라인만 제시되고 처벌은 없지만 운송사는 기사인 차주에게 표준임금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또 차주 소득이 일정 선을 넘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멘트, 컨테이너 화물에만 적용해 2025년 말까지 운영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적정 운임이 강제가 역시 되겠습니다. 후려치기 등의 업계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충분히 보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물차 번호판 총량제를 악용해 실제 운송 대신 화물차 면허 대여 장사만 하는 지입 전문 회사는 퇴출합니다. 우선 운송사 명의가 아닌 실소유자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도록 하고 모든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적이 없는 운송사는 번호판을 회수하는 감차 조치를 하는 대신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운송사에는 증차를 허용합니다. 번호판 대여 명목으로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쓰여졌다고 한다면 이는 엄청난 탈세 행위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운송사와 화물차주 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유류비 변동 시 운임 조정 사항을 명기하고 운수사는 차주에게 화주 운임 정보를 의무 제공합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화물차주가 차량을 살 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건강검진비도 1인당 45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올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앞바다에서 잡힌 어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해양 오염을 우려하는 주변국과 일본 어민들과의 소통은 형식적인 모습인데요. 우리 외교부는 우려를 전하며 안전성 검토를 위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책임 있는 대응을 할 것을 일본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성진 특파원이 후쿠시마 원전을 다녀왔습니다. 푸른색과 회색의 거대한 탱크들, 12년 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오염수 탱크들입니다. 알프스라는 설비로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 137 등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해 탱크에 저장했다고 하는데 3중 수소는 걸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132만 톤에 달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 오염수를 바닷물과 섞어 올봄이나 올여름에 1km 해저 터널을 통해 앞바다에 방류하는 계획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방류를 위한 공사는 마무리 단계이지만 해양 오염을 우려하는 주변국과 일본 어민들과의 소통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안전성 검토를 위한 정보를 적기에 투명하게 제공하는 가운데 책임 있는 대응을 할 것을 일본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억지로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어민협동조합연합회는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에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피해 대책 이외 오염수의 안전성 담보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진지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작년과 재작년에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를 3배와 14배 넘는 우럭이 나와 2차례 출하 제한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일축되고 있습니다. 我々はこの心配される方々にとって浮上ということに対する最大限の努力を払っ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일본 정부가 올해 봄이나 여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후쿠시마 어민 등 지역 주민은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연합뉴스 박성진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에서 3년 연속 고배를 들었습니다. 미국 3대 음악상을 모두 받는 그랜드슬램 도전도 다음 기회로 미뤄졌는데요.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초로 3년 연속 그래미 후보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방탄소년단은 물론 K-팝 아티스트들의 그래미 도전은 계속됩니다. 이 내용은 신세롬 기자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그래미 수상이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2년 전 다이너마이트, 지난해 버터에 이어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와의 협업곡 마이 유니버스로 3년 연속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올해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는 히트곡 언홀리를 낸 샘 스미스와 킴 페트라스에게 돌아갔고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문 수상의 영예는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돌아갔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협업곡 마이 유니버스가 수록된 콜드플레이 9집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의 올해의 앨범 수상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영예는 영국의 팝스타 해리 스타일스가 차지했습니다. 앞서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를 수상한 방탄소년단. 미국 3대 음악상을 모두 받는 그랜드슬램 도전도 다음 기회로 미뤄졌습니다. 올해는 멤버 진의 입대로 완전체 활동을 쉬고 있는 만큼 시상식 참석도 없었습니다. 수상은 불발됐지만 눈에 띄는 활동 없이 K-팝 최초로 세계 부문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월드스타의 저력을 확인한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죠.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어떤 마이너리티에 대한 존중, 배려, 혹은 이제 그 팝 산업에서 이제 팬덤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걸 좀 반영하는. 방탄소년단은 물론 K-팝 아티스트들의 그래미 도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신세롬입니다.